첫 번째 경기는 서울 SK, 울산 현대모비스입니다. 서울 SK는 최근 5연승을 기록하며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밀 원희의 골 및 장악력과 안영준, 최원혁의 꾸준한 득점 지원이 돋보이며 팀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팀의 핵심 선수인 김선영과 오재현의 부재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선영이 결장할 경우 팀의 강점으로 꼽히는 풀코트 프레스와 속공 플레이가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서울 SK의 공격 템포와 전환 수비에 모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울산 현대모비스는 5연승을 기록하며 팀 전력이 절정에 달해 있습니다. 게이지 프림과 숄롱은 골밑에서 높은 효율을 보이며 안정적인 득점 루트를 제공하고 있고, 백코트를 장악한 박무빈과 이우석은 팀의 공격 전개를 빠르고 유기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서명진이 결장 중임에도 불구하고 식스맨들의 헌신적인 활약과 팀의 깊이 있는 로스터가 공백을 완벽히 메우며 팀 운영에 큰 문제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모비스는 리바운드와 세컨드 찬스에서 강점을 보이며 상대의 약점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양 팀은 올 시즌 두 차례 맞대결에서 각각 승리를 나눠 가졌지만, 이번 경기는 울산 현대모비스가 보다 안정적인 전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SK는 홈 이점이 있긴 하지만 김선영의 부재는 공격뿐 아니라 수비에서도 큰 손실로 작용할 것입니다. 모비스는 리바운드 우위를 바탕으로 페인트존을 장악하고 다양한 공격 루트를 통해 서울 SK의 약화된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접전 양상이 예상되지만 모비스가 후반부 체력과 경기 운영에서 우위를 점하며 경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68대 74 정도로 예상되며, 모비스가 후반 리바운드 싸움에서 강점을 발휘하며 경기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는 모비스의 조직력과 안정성이 빛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대구 한국가스공사, 원주 DB입니다. 대구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부상 악재로 인해 팀의 전력이 눈에 띄게 약화된 상태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서울 SK를 상대로 55대 63으로 패하며 2연승 흐름이 끊겼습니다. 이대현, 정성우, 전현우가 분전했으나 앤드류 니콜슨, 샘 조세프 벨란겔, 김낙현의 부재로 인해 공격의 다양성과 집중력이 부족한 모습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유슈 은도에는 외국인 선수 매치업에서 고전하며 골밑 수비의 허점을 드러냈고, 상대에게 페인트존에서의 우위를 내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3점 슛 시도가 많았지만 성공률이 저조했고, 이는 상대에게 속공 기회를 허용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홈 경기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부상자 복귀 여부와 컨디션이 여전히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반면 원주 DB는 최근 2연승으로 팀 분위기가 상승세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부산 KCC를 상대로 88대 86의 짜릿한 승리를 거두며 경기 막판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친한우 오누아쿠는 3점슛 능력까지 갖춘 빅맨으로 골밑과 외곽을 넘나들며 활약하고 있고, 부상에서 돌아온 이관에 역시 중요한 순간마다 득점을 올리며 팀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특히 이선 알바노는 26득점 12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공격의 중심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팀 전체가 빠른 템포와 기동력을 활용한 경기 운영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주 DB는 원정 경기에서 다소 약세를 보이긴 했으나 최근 2연승 흐름 속에서 자신감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양 팀의 올 시즌 맞대결 기록을 살펴보면 대구 한국가스공사는 초반 대승을 기록했지만 이후 원주 DB가 승리를 거두며 팽팽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부상으로 약화된 대구 한국가스공사보다는 조직력과 기동력을 갖춘 원주 DB가 경기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큽니다. 원주 DB는 골밑에서 오누아쿠의 우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득점을 이어가고, 외곽에서도 이선 알바노와 이관희의 활약을 통해 점수를 쌓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는 원주 DB가 점차적으로 우위를 점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66대 75로 예상되며, 원주 DB가 경기 후반부에 더욱 강한 집중력을 발휘해 흐름을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경기는 삼성생명 블루밍스, 하나은행입니다. 삼성생명은 최근 경기에서 신한은행에 62대 65로 패하며 연승 흐름이 끊겼지만 여전히 강력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이해란과 키아니 스미스가 분전하며 팀을 이끌었지만 주축 선수인 배혜윤의 컨디션 저하와 외곽 지원의 부재가 패배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상대의 압박 수비에 밀리며 가드진의 로테이션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고, 이는 턴오버로 직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6승 3패를 기록하며 홈코트에서는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 팀입니다. 반면 하나은행은 최근 경기에서 BNK썸에 41대 67로 대패하며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선수가 없었고 느린 백코트와 약한 지역 방어가 상대의 외곽 공격에 무너진 점이 두드러졌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3연패를 포함해 2승 6패에 그치며 원정 경기력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트윈 타워를 중심으로 페인트존 장악력을 높이고자 하지만 속도가 느리고 상대의 패스 플레이에 대응하지 못하며 수비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양 팀의 올 시즌 맞대결 전적을 보면 삼성생명이 최근 두 차례 대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며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생명은 외곽과 리바운드에서 꾸준히 하나은행을 압도하며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하나은행이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 승리했지만 이후 삼성생명이 조직력과 수비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며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삼성생명은 배혜윤의 컨디션 저하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해란과 키아니 스미스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하나은행의 느린 수비와 약한 외곽 대응을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은행은 초반부터 강한 수비 압박으로 삼성생명의 턴오버를 유도하려 할 것이지만 최근 경기력과 조직력에서 열세를 극복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경기는 삼성생명이 점차적으로 우위를 가져가며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 스코어는 68대 61로 삼성생명이 5점 이상의 격차로 승리하며 홈코트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배혜윤의 컨디션 문제로 경기 후반부 접전 상황이 잠시 연출될 수도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V리그 현대캐피탈, 우리카드입니다. 현대캐피탈은 현재 리그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10연승을 기록 중인 팀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OK저축은행을 상대로 완벽한 셧아웃 승리를 거두며 홈 팬들에게 강력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레오는 꾸준히 팀의 득점원 역할을 수행하며 승부처에서 결정적인 해결사로 자리 잡고 있고 허수봉은 뛰어난 공격 성공률로 레오와 함께 팀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앙 블로킹에서는 최민호와 정태준이 날카로운 감각으로 상대 공격을 막아냈고 황승빈 세터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 역시 현대캐피탈의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6연승을 포함해 8승 2패의 성적으로 강력한 홈코트 이점을 살리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카드는 직전 경기에서 한국전력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3연패의 늪에서 탈출했지만 전체적으로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콜리치가 서브 에이스를 성공시키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김지한, 알리, 이상현 등 여러 선수가 고른 득점을 기록하며 팀을 이끌었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최근 2연패를 기록하며 불안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니콜리치가 독감 여파에서 회복 중이라는 점은 우리카드에게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태준 세터의 고른 분배는 긍정적이지만 현대캐피탈의 강력한 서브와 블로킹을 상대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경기 운영을 할지는 의문입니다. 양 팀의 시즌 상대 전적을 보면 현대캐피탈이 2승 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캐피탈은 서브와 블로킹에서 꾸준히 우위를 보이며 우리카드의 공격 흐름을 차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카드가 2차전에서 승리했지만 현대캐피탈의 강력한 경기력이 이후 두드러지며 최근 맞대결에서도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현대캐피탈은 승부처에서 강력한 서브와 블로킹으로 우리카드의 공격 흐름을 차단하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우리카드는 니콜리치의 컨디션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의 강력한 서브와 반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아낼지가 관건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현대캐피탈 3대0 우리카드로 현대캐피탈이 강력한 경기력을 바탕으로 우리카드를 셧아웃으로 제압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카드가 니콜리치의 컨디션 회복과 알리의 활약으로 간헐적으로 득점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현대캐피탈의 안정적인 조직력과 강력한 서브를 극복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마지막 5번째 경기는 GS칼텍스, 정관장입니다. GS칼텍스는 현재 리그 최하위에 머물며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직전 경기에서 흥국생명을 상대로 풀세트 접전 끝에 승리하며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이번 승리는 팀에 큰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에이스 지젤 실바가 51득점을 기록하며 몰빵 배구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유서연은 리시브 안정감을 더하며 팀의 활력을 불어넣었고 오세연은 중앙에서 블로킹 5개를 성공시키며 수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GS칼텍스는 여전히 낮은 블로킹의 높이와 부족한 세터 안정감 등 약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체력 소모가 큰 풀세트 경기를 치른 후 이어지는 경기에서 선수들의 체력 부담이 우려됩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으로 1승 8패를 기록 중입니다. 반면 정관장은 현재 리그에서 8연승을 기록하며 강력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IBK 기업은행을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두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메가와 부키리치의 쌍포가 높은 공격 성공률을 보였고 염혜선 세터의 정교한 토스와 목적타 서브로 상대 리시브를 흔들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도 5연승 중이며 경기 운영에서 안정감을 보이고 있어 이번 경기도 강력한 경기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양 팀의 시즌 상대 전적은 정관장이 3전 전승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로킹과 서브에서 큰 격차를 보이며 GS칼텍스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정관장은 GS칼텍스와의 모든 맞대결에서 꾸준히 블로킹 숫자와 범실 관리에서 우위를 점하며 경기를 주도해왔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정관장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GS칼텍스를 상대로 안정적인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GS칼텍스는 지젤 실바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하겠지만 체력 부담과 상대의 강력한 서브 블로킹을 극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정관장 3대0 GS칼텍스로 정관장이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강력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셧아웃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GS칼텍스가 풀세트 혈투 이후 체력 문제와 블로킹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이며 정관장의 쌍포와 안정적인 조직력 앞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